crossing the future in interstellar travel, stepping on the ladder of time, flying. 낙성대는 무슨 대학교인가요? This stop is 낙성대. 서울 지하철 2호선을 타고 가다 보면 만날 수 있는 낙성대역. 낙성대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낙성대가 대학교 이름인 줄 알기도 해요. 국내 포털 사이트에는 낙성대가 무슨 대학교인가요? 라는 질문이 올라오기도 해요. 낙성대는 고려 강감찬 장군이 태어난 곳으로 여기로 별이 떨어졌다는 전설이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낙성대의 이름을 더럽히는 단체가 있습니다. 오늘은 낙성대 경제연구소와 뉴라이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 기간에 강제 동원이나 위안부 성노예는 없었다. 친일 청산 주장은 사기극이다.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가 집필을 주도한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한국인은 일본의 식민 지배를 잘못 기억하고 있고 친일 청산은 사기극이며 독도가 반일 종족주의의 최고 상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위안부는 기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자신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행해지는 위안부 자신의 소규모 영업이었습니다. 위안소 업자는 그들에게 영업 장소를 제공하고 수익을 일부를 나누는 계약관계였습니다. 이용훈 교장 선생님 좀 뵙고 싶어서. 인터넷 생각이 없으니까 오지 마세요. 지난 4일 자택 인근에서 출근을 하던 이 교수를 어렵게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MBC 스트레이트의 이용주 기자라고 합니다. MBC 스트레이트? 네네. 예. 교수님, 교수님 최근에 주장하고 계시는 거 관련해서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왔습니다. 나 지금 바빠요. 세력을 나 비난해 임마! 금방지게 이거 갖다 대고 이 교수는 자신의 폭행에 대해 취재진의 기습적인 인터뷰 요청에 맞서 정당 방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자신의 인격권이 침해됐다며 촬영 영상의 방영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냈습니다. 뉴라이트 하면 떠오르는 인물 이영훈. 그는 왜 이렇게 화가 났을까요? 일제강점기 한국인 노무자들은 쉽고 편한 삶을 살았다. 지난달 유엔에서 일본인도 아닌 한국 학자가 한 발언입니다. 그런데 유엔에 가서 이런 주장을 하기까지 일본 극우단체가 깊숙하게 개입한 것으로 와이텐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고한석 기자. 네, 고한석입니다. 네, 자, 이 논란이 된 학자, 반일 종족주의라는 책의 공동 저자인 낙성대 경제연구소 이우연 박사인데요. 네. 이 문제가 된 유엔 발언부터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네, 지난달 2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나온 발언입니다. 일제 강점기 한국인 노무자들은 차별받지 않았고 오히려 쉽고 편한 삶을 살았다. 강제 동원을 아예 부정하고 있습니다. 이우연 씨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However, many Koreans went to Japan voluntarily and conscription was practiced according to legal process. Wages were paid impartially to all workers, Japanese and Koreans alike. Their wages were very high. And then wartime Korean laborers lived a free and easy life. 네. 자, 이런 발언을 하기까지 일본 극우단체 지원을 받았다는 건 또 어떤 얘기입니까? 네, YTN은 광복 74주년을 맞아서 일제강점기 어린이 강제동원 문제를 기획 보도했었는데요. 취재 과정에서 강제동원 자체를 부정한 이우연 씨의 유엔 발언을 알게 됐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를 했는지 유엔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직접 확인을 했는데 이상하게도 발언자 명단에 이 씨는 없었습니다. 이 씨 순서에는 국제경력지원협회라는 단체에 한 일본인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슈니치 후지키라는 사람인데요. 취재해 봤더니 일본군 성노예 문제를 집요하게 부정하고 왜곡하는 극우 인사였습니다. 예.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는 북한과 연관이 있다. 정대협이 할머니들을 방에 가두고 거짓 진술을 강요했다.
황당한 망언들이죠.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The group has strong ties with DPRK, and its purpose behind the comfort woman issue is to defame Japan, demand money, and drive a wedge into the Japan-U.S. allocated security partnership.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들을 모욕하는 것은 물론이고 여성들에 대한 왜곡된 가치관도 여과 없이 드러냅니다. 소녀상 얼굴에 종이봉투를 씌우고 조롱하는 미국인 유튜버 토니 마라노의 후원자이기도 한데요. 그가 속한 ICSA는 유엔이란 국제 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를 부정하기 위해 만든 비정부 기구로 포장된 극우 단체로 추정이 됩니다. 예, 자, 이 슈니치 후지키 직접 우리 취재진에서 통화를 했다고 들었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네, 자신이 직접 이우연 씨에게 유엔에 가자고 제안을 했고 비용도 됐다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ね、あれはちょっと手続きの問題だけで、初めからイさんが喋ることになってたんですよ。ね、イウヨン博士が ICSA 会員の資格で発言したわけですよね。そうですね。はい、そう。私は彼の論文をね、読ませてもらって、彼にその国連で話してくれないかというお願いをしたんです。 네, 유엔 본부가 있는 스위스 제네바까지 항공료 그리고 5박 6일 체류기간 숙박비를 냈다고도 인정을 했지만 구체적인 금액을 말하진 않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본의 극우 인사가 이우연 씨에게 유엔에 가자고 제안도 했고 비용도 됐다 이런 증언을 한 건데 이우연 씨도 직접 만나서 취재를 했죠. 네, 낙성대 경제연구소에서 이우연 씨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예. 슈니치 후지키는 올해 5, 6월쯤 페이스북을 통해서 알게 됐다고 하고요. 유엔에 가자는 제안을 받은 것도 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일제강점기 한국인 노무자들이 합법적으로 평등하게 일했다는 건 자신의 학문적인 판단이고 소신이라고도 말했습니다. 따라서 유엔에서 발언한 것은 학자적 양심을 지킨 것이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고요. 오히려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반일 종족주의라는 왜곡된 인식 때문에 한일 갈등이 촉발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인터뷰 내용 중 일부를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극우단체건 극자단체건 역사적인 사실, 제가 알고 있는 역사적인 사실을 공유하고 그것을 알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은 활동이라도 계속할 것입니다. 학문적 소신이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은데요. 구한말 나라를 일본에 갖다 바친 사람들도 비슷한 말을 했죠. 낙성대 경제연구소가 일본 극우의 지원을 받았듯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많은 인사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 분야에서 이들은 독버섯처럼 퍼져 있습니다. 또 같은 날 일본의 대표적인 보수 매체 산케이 신문이 이 씨의 발언을 보도합니다. 한국 학자조차 강제동원을 부정하는데 한국 사법부와 정부가 억지를 쓴다. 이런 논리와 여론을 만드는 거죠. 유엔에서 한 발언 그리고 반일 종족주의가 학문의 영역을 넘어서 일본 극우 세력의 칼이 된 셈입니다. 일본 극우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한국인들의 발언은 일본 극우 언론에 다시 이용되고 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일본에 일본군 위안부라는 용어 대신에 강제 성노예로 바꿔 부르라고 권고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 노예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고 반발했지만 국제사회의 시선은 냉담합니다. 도쿄 유상하 특파원입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최근 일본 내 인권 상황을 종합 심사한 뒤 내놓은 보도자료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해 위안부라는 완곡한 표현 대신 강제 성노예로 바꿔 부를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성노예라는 용어는 미국과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지만 유엔 기구에서 공식 권고가 나온 것은 처음입니다. 柔らかい婉曲な言い方、日本で言えばですね、それが慰安婦です。で、実態はどうだったかっていうと、本当に性奴隷。 유엔 회의석상에서 일본 정부 대표는 무려 90년 전 국제연맹 당시 노예 규정까지 꺼내들며 성노예 표현은 부적절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법적 책임을 지라는 6년 전 권고에도 일본의 사죄가 충분치 않았다고 지적하는 등 비판적인 태도를 보였습니다. 위안부는 일본군 입장에서 쓰인 말로 강제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았지만
일제 공식 문서에 나오는 증거라는 의미에서 그동안 사용돼 왔습니다. 성노예를 공식 용어로 쓰라는 유엔의 최종 입장은 이달 안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유엔 인권이사회가 일본의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고 보상할 것을 권고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유엔 인권이사회는 지난 14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일본 인권 상황에 대한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 UPR 회의 결과를 토대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성의 있는 사죄를 하고 희생자에 대해 보상하라고 요구하는 권고를 내렸습니다. 일본 정부는 UPR 회의에서 위안부 합의를 통한 한일 협력으로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한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가 박근혜 정부 당시 한일 위안부 합의가 부적절했다며 다시 해결하라고 일본에 권고했습니다. 송인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유엔 인권위원회의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위원들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사죄와 보상을 촉구합니다. What I think is probably very simple, which is offering apologies and reparations that the victims feel is adequate. 3년 전 박근혜 정부 당시 한국과 일본 정부가 한 위안부 합의는 부적절했다고 비판했습니다. And that the announcement was reached without consultations of the survivors of the comfort women system. 위원회는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 중심의 접근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들과 적절한 협의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점도 문제 삼았습니다. 따라서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영구적인 해결책을 보장하고 인권 침해 범죄에 대한 책임을 수용하라고 일본 정부에 권고했습니다. 일본은 협박으로 맞받았습니다. 繰り返しそういうことが行われるということはこの委員会の存在意義ということにも関わってこようかというふうに思っております。 2015년 위안부 합의에 대해 유엔이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했는데 일본은 돈으로 협박을 했습니다. 북한 인권에 대해선 그렇게 비판하는 사람들이 일본의 이런 파렴치한 인권 유린에 대해서는 입을 닫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이없는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최근 여성 인권 문제를 논의한 유엔 회의에서 일본 대표가 위안부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며 역사적 사실을 정면으로 부인했던 게 MBC 취재 결과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당시 북한 대표는 일본 대표와 날선 공방을 벌였는데 우리 한국 대표는 아무런 발언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9일 유엔 총회 제3위원회 여성 인권을 주제로 한 이날 회의에서 북한 대표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의 진실한 사죄와 보상을 요구했습니다. The sexual slavery of 200,000 Korean women and girls perpetrated by Japan through the mobilization of the government and military power. 그러자 일본 대표는 즉각 근거 없고 잘못된 주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모든 나라는 겸손하게 역사를 직시해야 하고 일본은 그렇게 해왔다고도 주장했습니다. The earlier reference by North Korea about Japan is erroneous and groundless. 북한 측은 황당하다는 듯 거듭 반박했고 일본 측도 재반박에 나서면서 양측은 세 차례 발언을 통해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Japan's crime can neither be erased nor changed. The claims and figures that North Korea just mentioned regarding Japan are based on factual errors and are groundless. 일본은 거듭 일본군 위안부의 존재를 부정했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존재를 부정하는 일본의 뻔뻔한 태도에 북한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정부 대표는 침묵했습니다. Oh my God. 침묵했다는 것은 일본 주장에 동의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국가보훈부 산하 독립기념관 신임 이사에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연구진들이 소속된 낙성대 경제연구소의 박이택 소장이 임명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보훈부에 따르면 지난 1일 박 소장을 비롯한 5명이 독립기념관 신규 이사로 취임했습니다. 박 소장이 소속된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1987년 설립된 사설 연구기관으로 2019년 일부 연구진이 일제강점기 징용과 위안부 강제성을 부정하고 식민지 근대화론을 옹호하는 한편 독도를 한국 영토라고 볼 학술적 근거가 충분치 않다는 등의 주장을 담은 책 반일 종족주의를 펴내 큰 논란이 일었습니다. 독립운동 선양단체와 관련 인사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광복회는 뉴라이트 출신 독립기념관 이사 선임에 대한 입장을 내고 어리석은 인사를 제거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독립기념관 김감년 이사도 박 신임 이사가 소장인 낙성대 경제연구소는 이름은 경제연구소이나 일본의 식민지 통치를 옹호하고 정당화하는 입장이라며 이는 독립기념관의 목적과 상반되는 활동이며 독립운동가들의 희생과 헌신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라고 주장한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독립유공자 후손들의 격한 항의 속에 오늘 공식 취임했습니다. 논란과 항의 속에서였지만 취임은 했으니 독립기념관장으로서 무슨 일을 중점적으로 하겠냐고 기자들이 물었는데 친일파로 매도된 인사들의 명예회복에 앞장서겠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일 유명사진의 내용들이 사실상의 오류들이 있더라. 잘못된 기술에 의해서 억울하게 친일 인사로 매도되어지는 분들이 있을 것 같다. 독립기념관장이 취임 첫날부터 친일파 명예회복을 언급한 셈입니다. 김 관장은 안익태, 백선엽 등 친일 행적이 드러난 역사 인물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작곡가 안익태를 두고 친일을 뛰어넘어 음악을 통해 세계 평화를 이루려고 했다며 항일과 친일이라는 이분법적 잣대로 재단할 수 없다고 했고 백선엽 장군에 대해선 간도 특설대에 근무한 사실만으로 진실을 오해한 것 아니냐며 친일파라는 불명예를 쓰고 별세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임 독립기념관장이 보여주는 이런 역사인식에 광복회뿐 아니라 관련 시민단체들도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평소 지론대로 안익태에 대한 독립운동을 연구해라. 지시할 가능성이 높죠. 독립기념관장으로 앉아가지고 그 친일파들을 다시 복권해내는. 독립기념관장이 취임사에서 친일파들 중 억울한 사람이 있다면 억울함을 풀겠다고 하는 뉴라이트적 발언을 합니다. 독립기념관장이 그런 일을 하는 자리인가요?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런 일도 생깁니다. 부산의 한 중학교가 지난 14일 전교생을 대상으로 상영한 영상입니다. 구한말 조선 내지는 대한제국은 나라라 부르기에 처참한 수준이었습니다. 당시 대한제국은 무능하고 부패해 주민 삶이 피폐했는데 이를 바꾼 건 일제강점기 총독부였다는 겁니다. 전염병이 유행하면 총독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관리와 치료에도 나섰습니다. 총독부는 한반도 주민들의 먹고 사는 문제에 많은 투자를 했습니다. 암살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독립운동가에게 변호인이 있었을 만큼 권리를 보장했다고도 했습니다. 일제에 의해 사법제도가 정비되고 한반도 주민들은 그제서야 개인으로서 권리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영상은 한 보수 유튜버가 제작했는데 일제 덕에 우리가 근대화됐다는 이른바 뉴라이트계 학자들의 주장과 닮아 있습니다. 정규 수업 전 자습 시간 20분 동안 전교생 700명이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영상을 방영한 60대 1학년 국어교사는 시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계기 교육의 일환으로 분량이 맞고 내용상 문제가 없어 틀었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항의하는 학생들이 있었고 학부모들의 항의도 이어졌습니다. 애가 학교에서 이상한 동영상을 틀어주더라 아침에. 그래서 그 내용을 같이 봤거든요. 광복절 전날에 보여준다는 게 참 많이 참다르죠. 교사가 뉴라이트 식민사관을 아이들에게 이야기하는 현실. 윤봉길 의사가 거사 전 두 아들에게 남긴 유서입니다.
윤봉길 의사는 무엇을 위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윤봉길 의사는 무지한 테러리스트였을까요? 하지만 진실은 바뀌지 않습니다. 나라를 팔아 출세했던 그들의 이름은 역사에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21세기의 친일파 당신들의 이름과 함께